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 내용 중에 진핵생물의 세포 분화 및 기관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포 분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인 이 수정란이 2세포기가 되고 4세포기가 되고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계속 가겠죠.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뽕나무 열매, 뽕나무 상자의 열매 실자인 상실기가 오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포 안에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포배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일명 이제 배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세포가 좀 모여있는 덩어리가 보이죠? 자, 이것을 내세포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세포 덩어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명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줄기세포가 됩니다. 아직 어떠한 세포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하나의 만능세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포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은 이런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혈구세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세포로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비롯된 세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는 것. 네, 이것을 바로 분화, 세포 분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명히 세포 하나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했죠. 하나의 세포가 모든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갖고는 있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안에 지금 하나의 세포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실험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형성 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부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관을 형성해서 완전한 개체로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봤을 때 당근의 뿌리 세포를 조직배양 했더니, 조직이라고 하는 건 세포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뿌리 세포를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하는 거죠. 세포 덩어리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안에 만약의 경우에 이걸 지금 뿌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 뿌리만 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것을 점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배양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캘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같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세포 덩어리가 점점 분화를 해서 뿌리, 줄기, 잎이 다 만들어지는 이런 온전한 당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전부 다 이 개체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동물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핵이 제거된 개구리 난자에 올챙이 소장세포의 핵을 이식하였더니 정상적인 올챙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구리 난자에서 핵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올챙이의 소장세포, 다양하게 세포가 다 있겠지만 그 중에 소장세포를 가지고 와서 자,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핵, 자, 이 핵이 제거된 난자 안에 이렇게 추출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만약의 경우에 이 지금 소장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소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 있다면 이것은 소장만 만들어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온전한 개체로 생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난자의 핵을 이식한 이 지금 상태와 소장세포에 들어있는 핵이 지금 일치한 상태죠. 이 핵을 여기에다 지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유전 정보가 수정란과 동일하게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개체로 생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다만
이렇게 어떤 것으로 분화하는가의 문제는 이런 구성의 차이가 아니라 발현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근육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육세포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의 세포를 근육모세포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분화가 되면 근육세포가 됩니다. 자, 이 근육세포는 기본적으로 근육단백질인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액틴과 마이오신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분명히 유전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개시가 되려면 전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전사인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전사인자가 이제 이쪽에 만약에 이 액틴을 만들어내는 전사인자 부분이 없었다면 이것은 액틴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근육세포로 분화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전사인자가 있을 때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사인자는 또 분명히 mRNA를 통해서 만들어졌겠죠. 전사인자 또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mRNA는 결과적으로 또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테고. 그래서 이 전사인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조절 유전자 또한 발현이 되려면 전사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전사인자를 또 만들어내는 mRNA가 있었겠죠. 또 이 mRNA가 있는데 이것 또한 또 위상위 단계의 유전자가 있었을 테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 단계의 유전자가 존재를 하겠죠. 가장 상위 단계의 유전자를 마이오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근육세포의 경우에. 자, 이거는 일반화시키게 되면 이런 유전자를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마이오디 유전자는 마이오블라스트 디터미네이션에서 따온 말인데, 그러니까 마이오블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근원세포,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근원이 되는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근원세포가 근육세포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이것을 마이오디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오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사인자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오디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화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분화가 되려면 이런 핵심 조절 유전자가 총괄적으로 조절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핵심 조절 유전자가 아닌 이미 여기 유전자 예를 들어 C를 발현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 근육세포로 분화가 되지 않는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섬유아세포에 액틴 유전자와 마이오신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이것이 발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 근육 단백질 액틴과 마이오신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근육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핵세포의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세포가 이 세포막이 같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오디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를 넣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세포의 융합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근육 단백질, 액틴과 마이오신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핵심 조절 유전자를 넣어주는 경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단계가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총괄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의로 이런 부분에 이제 유전자를 넣어서 발현을 이 부분만 시킨다고 치면 여기 부분에서는 액틴과 마이오신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고 여러 개의 세포를 융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부분이 일어나질 못하니까 이렇게 융합 자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핵심 조절 유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세포는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자, 다양한 세포가 어떻게 분화가 될 수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포가 이렇게 수정란이 됐을 때 이건 난자의 어떤 세포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자는 실질적으로 핵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포질의 부분은 거의 난자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포와 달리 나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지만 이 나날의 경우에 하나의 세포 안에서 완전히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 안에서 작은 할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자, 이 수정란의 경우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 결정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RNA 성분도 있고 조절 단백질도 있고 전사인자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됐을 때 이렇게 쪼개질 때 분명히 이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이 세포질 결정인자 부분이 다르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같다 할지라도 이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전사 조절인자 이런 성분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세포의 분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점에 세포가 있을 때 전구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가 되기 전 상태의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과정에 조절인자의 분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분명히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면서 전사 조절인자가 만들어지기도 할 텐데 그 과정에 또 분배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간 양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롭게 유전자 발현이 돼서 전사인자가 만들어질 텐데 만들어지고 나서 세포가 또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이쪽으로는 이가 갔는데 이쪽은 또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다양하게 세포 안에 들어가는 전사 조절인자 성분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발현이 이러한 전사 조절인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로 분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죠. 자, 이 기관을 만들어낼 때도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을 테고 모든 세포는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세포에서 이런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내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 배아, 앞으로 장차 어떠한 기관을 형성하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부분, 예를 들어 눈을 결정하는 이 지금 세포군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들의 세포들은 이 유전자 중에 눈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만 결과적으로 발현이 되겠죠. 뭐 여기 부분은 뭐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은 뭐 몸통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앞 몸통, 뭐 뒷 몸통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적으로 초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 성체에서 눈을 결정하는 이 형성하는 세포군이 있고 다리를 형성하는 세포군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 부분에 분명히 유전 정보는 똑같이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지금 발현되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분명히 다른 상태. 네, 스위치가 켜진 것이 여기는 눈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졌고 여기는 다리를 결정하는 형성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을 형성하는 이 I 유전자를 다리를 형성하는 세포에서 발현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본다면 이 다리 부분에도 눈이 생기는 결과가 나와야 맞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다리 부분에 눈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기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죠.